안녕하세요. 슈퍼맨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앞으로 수익 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나치게 많이 풀린 유동성에 의해서 인플레 압박, 그리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와 동시에 연준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상존하면서 시장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장이 불안할 때일수록 철저하게 스터디 하셔야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사서 들고 있으면 수익 나겠지, 이런 장은 끝났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 분석해서 올려드린 텔레칩스 그리고 PI 첨단 소재,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텔레칩스인데요, 제가 이날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갭 하락을 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때 왜 하락이 했냐, 현대기아차가 애플과의 애플카 협상을 안 한다, 중단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 섹터로 엮여있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나왔어요. 이때 스터디 영상을 보시고 스터디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느꼈을 거예요. 이때는 매수 기회다. 왜냐하면 이 회사 본질과 본업과는 전혀 연관없는 것 때문에 주가 하락은 뭐다? 매수 찬스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사신 분들은 30% 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 오늘 빠졌다 하더라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수익권에 있을 거다라는 거고, PI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때쯤 분석 영상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좀 빠졌어요. 스터디 하셨던 분들은 주가가 빠지면 이게 매수 기회다라고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게 수익 구간이 나면서 수익이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스터디를 꼭 해 놓으셔야지 이게 매수 기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EM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최근에 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라 사야 되냐?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거죠. 자,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2,7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좀 보면 2015년부터 매출액이 2,000억, 2,200억, 1,900억, 2,000억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2018년도에 2,800억, 거의 전년 대비 47% 매출액 성장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600억, 2,900억, 이제 한 번 더 매출액이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130억에서 160억, 130억,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2018년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200억을 넘어서게 되죠. 상당히 큰 폭의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년도에 마이너스 56억의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에 다시 소폭 흑자, 5억 정도의 소폭 흑자가 나면서 다시 흑자 전환을 했고, 자, 2020년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컨센서스 데이터인데, 매출액이 무려 4,300억을 넘어설 거다라고 추정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억을 넘어설 거다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보시면 과거에 최대 나온 게 200억이었는데 올해 500억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제가 지난번 영상 영업이익 성장률이 30%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자라고 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너무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절대 수치만 봐도 5억을 하던 회사가 갑자기 500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추정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겠다라는 거고, 자, 영업이익률 보겠습니다. 과거에 6%에서 7% 이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11%를 넘어서는 영업이익률을 보일 거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자, 밸류에이션 보시면 과거에 9배 이렇게 실적이 급감하면서 밸류에이션이 급증한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제외하시고 나머지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9배, 12배, 11배, 평균적으로 한 11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는 5.9배, 6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거죠. 밸류에이션 11배 받던 회사가 갑자기 밸류에이션이 확 떨어지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확 생긴 상황이죠. 이게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보면 코스닥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코스닥 지수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시가총액 2,700억 정도의 개별 주식이 지수랑 비슷한 흐름을 가져 보인다? 그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주가 상승 추이가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좀 이 사이즈 좀 맞추고요.
연역을 먼저 보면 2001년도에 설립되었고 2007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체제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보면 한 15%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좀 많지 않다라는 게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안트로젠이라는 상장사죠. 안트로젠이라는 회사가 9.4%의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거냐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이 오너인 이 정승규 대표이사가 과거에 서울대에서 의료 관련 뭐 대학원 같은 걸 이제 다니셨는데 거기서 안트로젠 회장님을 만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서로 지분을 이제 사는 그런 형태를 보였다라는 거고 매수가는 한 12,000원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사주가 한 7.4%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좀 낮은 지분을 자사주로서 좀 메이크업해서 22% 정도 된다라는 거고 당장에 뭐 이렇게 지분을 이 자사주를 좀 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 상황이다. 희석 물량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종속 및 관계기업에서 이 베트남이라고 찍혀 있는 거는 다 생산 공장입니다. 생산 공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실적 한번 볼게요. 자, 아까 2019년도에 이 적자가 났죠. 이 적자가 왜 났냐? 얘들은 크게 사업부가 스피커를 하는 부품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담배라는 제품 사업부가 있어요. 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2019년도에 얘들이 전자담배, KTNG로 판매를 하는, 납품을 하는 릴 제품 중에 하이브리드 제품의 카트리지 액상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품을 주로 좀 하면서 실적이 좀 악화되었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수율까지 좋지 않아서 이익률도 안 좋았다. 그러면서 적자가 좀 나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작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90억, 그리고 4분기에 113억, 영업이익률 보면 8.3%, 12.8%나 나오는 이런 상당히 괜찮은 호실적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순이익단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113억이 나왔는데 순이익은 47억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보였죠. 이게 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외야 환산평가 손실을 반영하면서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이 12.8%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냐? 일시적인 거 아닌가? 라고 볼 때는 일단 3분기에 이 부품 부분에서의 스피커 쪽에 자동화를 좀 일부 진행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동화로 인해서 효율 개선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익 OPM 개선이 좀 나타나서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생산성이 개선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앞서 보였던 데이터에서는 컨센서스가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500억 정도 할 거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제가 한번 추정해 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490억, 500억 가까이 되는 숫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좀 한번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절성은 이 스피커 제품을 주로 삼성전자 갤럭시에 납품을 하는데요. 삼성전자 갤럭시의 플래그십 제품이 출시하는 그 해당 분기에는 실적이 좀 올라간다. 그래서 좀 계절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화면을 좀 한 번 더 맞추겠습니다. 자, 사업 부분은 크게 부품과 제품이 있는데 부품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피커들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향으로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8% 수준, 좀 좋을 때는 한 10% 정도 수준인데 작년 3분기에 매출이 좀 크게 증가했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더 볼게요. 자, 부품 사업에 스피커가 작년 3분기 보시면 565억이 나왔어요. 잘 나와야 400억대였는데 갑자기 565억이 나왔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 삼성전자에서는 이 부품 매년 컨테스트를 하는데 작년 3분기에 이 컨테스트를 통해서 이 EM택의 스피커가 표준 제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확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고 4분기, 1분기까지도 계속해서 그 효과는 뭐 조금씩 나타날 거다라는 건데 작년 상반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삼성 갤럭시 물량이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실적이 좀 감소했고 하반기에는 표준 제품 채택되면서 매출 올라왔고 올해는 조금 이렇게 이 수준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전자담배입니다. 이 제품이고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KTNG의 릴 제품을 OEM에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개당 판매 단가는 한 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7년 말부터 납품을 시작했죠.
자, 그리고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과거에 이 스피커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전자담배를 만들고 해서 이 주식 만든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모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2017년 하반기부터 KTNG로 전자담배를 납품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회사가 뭘 또 이야기를 했냐면 이 PMI, 여기 이제 필립 모리스라고 이제 글로벌 유명한 담배 회사죠. 필립 모리스를 통해서 해외 수출이 곧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2018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된다 나간다 하다가 계속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2020년 1월에야 돼서야 이게 그 공시로 나왔거든요. 그때서야 그래서 1년 반 동안 여의도에서는 이 EM택을 그냥 거짓말쟁이다라고 인식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주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 나온다 했던 게 언제 나왔냐? 2020년 1월 29일 날 KTNG가 공급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이 필립 모리스랑. 그래서 KTNG의 릴 전자담배 국내는 KTNG가 담당을 하고 국내를 제외한 해외는 이 필립 모리스가 판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계약 공시를 했고요. 자, 그럼 EM택은 뭘 하냐? 전자담배, 담배 피신 분 다 아시겠죠? 이 릴의 모든 제품, 미니 플러스 하이브리드 모든 제품을 생산해서 KTNG에다가 납품을 하고 거기다가 이 액상 카트리지, 하이브리드에는 액상 카트리지도 들어가거든요. 액상 카트리지까지 생산해서 KTNG에다가 납품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2019년도에 영업 적자가 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액상 카트리지 끼우는 부분에서 누수 현상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KTNG로 나갔다가 불량이다 해서 들어온 것들은 반품 처리를 해줬고, 그리고 수입, 그러니까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가져왔는데 KTNG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나가지 못했고, 그러면서 적자가 나타났다라는 거. 현재는 좀 문제 없다라는 거고. 자, 작년까지, 지금 현재 1월까지 KTNG가 이제 필립 모리스한테 납품하고 필립 모리스가 지금 이 릴을 판매하는 국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3개국이에요.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10개국까지 늘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다? Q가 증가하겠죠? 물량이 나가니까. 자, 현재 필립 모리스는 이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52개국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개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52개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Q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수익 구조를 먼저 보면 아까 앞서 설명드린 베트남 공장에서 이 기기들을 만들어서 한국 EM택으로 수입을 해옵니다. 그 다음에 KTNG로 납품을 하는데, 자, 이 수입은 거의 그냥 원가, 수입 원가로 이제 수익 금액 기준 보면 원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마진을 붙여서 KTNG에 납품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에 가지고 오면 그냥 KTNG로 넘기면 바로 매출 인식. 한국에서는 보유를 한 1, 2주 내 정도밖에 안 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베트남에서 한국 EM택으로 수입을 해온다고 했죠? 이 수입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수입 통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아까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이 확 좋아졌죠? 딱 이 데이터를 보면 그대로 이 추이가 보입니다. 자, 딱 여기까지. 2분기까지는 수입 데이터가 한 10억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억이니까 100억 내외였는데 3분기부터 갑자기 150억대로 한번 레벨업을 딱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3분기 데이터거든요.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1월 달도 지금 거의 146억, 150억에 가까운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EM택은 뭔가 좀 이렇게 숫자가 실적이 잘 나와도 주식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 숫자가 실제로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잘 나오고 있는 숫자를 눈으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국가가 이제 더 늘어나고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더 잘 나오면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잘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기존에 지금 현재까지는 EM택이 100% 만들어서 KTNG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물량이 늘어나면 공정거래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일부 다른 생산업체가 좀 맡아 할 건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체 물량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게 이 캐파인데요. 2019년도에 이 완공한 공장이 하나 있고요. 이게 1,500억 규모, 그 다음에 2020년 작년 10월 달에 200억 규모의 공장을 또 하나 더 완공을 했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옆에 이 빈부지 공장도 지금 하나 있는데, 이 빈부지도 있는데 여기도 공장을 추후에 증설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공장 짓는 거야 뭐 시간 문제니까요. 자, 그런데 이걸 다 합치면 총 500억 규모인데 이게 실제 디자인 캐파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은 더 클 겁니다. 실제 매출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 공장을 왜 이렇게 짓냐라는 건데, 전자담배 물량도 증가하는데 올해 신규 프로젝트를 지금 11개 정도 진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자담배 외의 왜 또 다른 제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요. 회사가 지금 뭐 언급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헬스케어 쪽 제품이 아닌가. 이게 뭐 이미 작년에 아모레퍼시픽에 뭐 이렇게 마스크, 뭐 LED 마스크 같은 거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제품이 아닌가라는 거고, 그게 뭐 제품 하나당 거의 100억 이상의 주문을 받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출은 4월 중순쯤 되면 실제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건데, 요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 매월 발표 체크할 수 있는 이 수입 데이터가 얼마나 증가되는지에 따라서 이건 꼭 실적 증가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 밸류에이션 좀 보면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밸류에이션 평균이, PR 평균이 지금 뭐 거의 46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이익이 급격하게 빠진 포인트, 이렇게 적자 나고 이럴 때 밸류에이션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85배, 47배, 뭐 350배 이런 거 제외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고 평균을 내보면 11배 받는다는 거죠. 자, 이 회사가 그냥 역사적으로 PR을 11배 받던 회사가 올해 실적 추정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6.7배. 2021년에는 6.7배밖에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7배가 채 되지 않는 밸류에이션. 너무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다라는 거고,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수입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이 6.7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왜냐면 좀 약간 지나친 저평가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커 보인다라는 거고, 아까 저게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보다 실적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더 싸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EM택은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냥 뭐 조정이 없이 그냥 계속 갈 수도 있고, 조정이 한번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오면 뭐다? 매수 기회다 라는 거고, 무조건 그냥 주가 조정이 나온다고 막 사지 마시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뭐 매크로 이슈나 이런 걸 다 보고, 또 회사가 뭐 과거처럼 뭐 품질 이슈나 뭐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꼭 다 챙겨 보시고, 그런 게 없는데도 조정이 나온다? 매수 찬스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 더 올라가더라도 요런 아까 요 데이터 보셨죠? 요런 데이터가 계속해서 더 좋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이 데이터가 더 좋아진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